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죠. 그 사람하고 신앙님 언노련 위원장 간의 허위 인터뷰, 이 부분은 대선 여론 조작을 위해서 가짜 인터뷰를 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최근 또 하나 검찰이 확보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은 김만배를 그 친누나가 구치소로 접견을 했는데 그때 이제 구치소에서 나눈 얘기가 다 또 녹음이 되는 모양이죠. 예, 합니다. 그 내용에 따르면은 이 전에도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신앙님을 이사장으로 해서 김만배가 100억 원을 투자해 갖고 지금 언론 재단이라는 게 한국 언론재단이 있습니다만은 제2의 다른 언론재단을 만들려 했다. 그 내용이 누나와의 이야기 과정에서 이게 확인이 됐다는 그런 녹음 파일이 나왔어요. 예. 그런 것을 보면은 김만배가 하나는 신앙님하고 그 인터뷰를 할 때 처음 만났다는 그 얘기 하나하고 이 언론재단을 신앙님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들 리는 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. 1억 6,500까지 주었는데 인터뷰 네, 한번 해주고 책 뭐 2권인가 3권값으로. 네, 맞습니다. 이 의미가 뭐냐. 그게 이제 또 궁금증을 지금 자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첫 번째 저기 누나하고 그 구치소에 면회할 때 예. 변호사가 피고인을 접견한 거는 녹음이나 뭐 이런 게 전혀 안 되죠. 안 됩니까? 예, 안 되죠. 그거는 그러면 변호권을 침해하는 거니까. 예. 뭐 일단 변호사를 믿는 거죠. 그렇게 범죄 행위는 하지는 않을 것이다. 근데 저 친척이나 친구하고 면회는 전부 다 옛날에는 교도관이 뒤에 앉아서 썼어요. 녹취를. 예. 근데 지금은 이제 녹음을 합니다. 왜냐하면 그 안에 범죄 행위를 교사하거나 예. 뭐 이런 사건은 아닐지 몰라도 그 조폭이나 이런 데 다 지시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말을 빨리 해버린다든가 뭐 은어를 쓰면 그러니까. 잘 받아 적을 수가 그래서 없잖아요. 녹취를 전부 다 하는데 이걸 이 검찰이 뭐 당연히 확보하죠. 어떤 게.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만배는 이때까지 작년 9월에 9월 15일 만났을 때 처음 만났다 그랬는데 이번 언론재단 이야기 나오면 언론재단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. 그렇죠. 100억 원을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데 이미 이 대장동 사건이 이렇게 연기가 조금 모락모락 나기 시작할 때부터 네. 신학님과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. 네. 이게 이번에 드러났으니까 네. 지금까지 김만배와 신학님은 계속 거짓말을 해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네. 이것조차도 또 거짓말이 되겠네.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검찰에서 이걸 왜 내느냐. 왜냐하면 그 뒤에 그 말만 해도 되는데 김만배와 신학님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는 걸 갖다 다시 한번 입증해 주려고 하는 거죠. 그러는 그렇잖아요. 네. 이 사람들 거짓말로 똘똘 뭉친 사람이다. 그러니까 법원이나 어디서 이 사람들 말은 절대로 믿어서 안 된다는 걸 한 거고요. 그다음 언론재단은 왜 만들려고 했을까요? 결국은 이 신학님만 해가지고는 불안하다. 많은 언론인들을 포섭해야 된다. 그렇겠죠. 그렇겠죠. 네. 그럼 그럼 뭐 교수님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어디 연수도 예. 보내주고 그렇죠. 뭐 100억이면 뭐 이 사람들로 봐서는 푼돈이지만 김만배로 봐서는 몇천, 1조 뭐 얼마를 했으니까 저서 출판 뭐 예. 비용이라고 해서 해외 대주고 시찰도 보내주고 예, 그렇죠. 그래가지고 많은 언론인을 자기 포섭해가지고 대장동 사건이 그때도 이미 불안한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네요. 이게 자기들은 진실인 걸 아니까 예. 이 대장동 사건이 자기들은 아니라고 지금도 뭐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예. 제가 볼 때는 아니 정상적인 대장동 사건이라면 왜 언론인을 포섭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? 필요가 있으니까 사업하는데 정정당당히 다 깔아. 예. 나 떳떳하다 이러는데 예.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. 그 저번에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했죠. 이재명 대표가 무슨 이야기할 때 녹취 파일 한번 봐라. 전부 다 그 큰일 나니까 그 이재명이 그 딴 사람한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녹취를 냈잖아요. 예. 나는 관여도 없다. 그걸 녹취를 왜 합니까? 떳떳한데. 예, 재판 해보면요. 수사해보면 떳떳한 사람은 녹취 안 해요. 자기 잘못이 없는데 예. 항상 내가 좀 꾸리한 좀 짓을 할 때는 증거를 남겨놓으려고 그래요. 예. 그런 식으로. 그러니까 이게 대장동 사건이 이런 걸 보면요. 예? 이 사람들이 벌써 기획할 때 대장동이 정말 큰 희대의 어떤 잘못된 부패 사건이고 예? 예. 이런 걸 갖다 다 알고 있었으니까 지금 이런 100억을 내 가지고 우리한테는 100억이 엄청나게 평생 뭐 구경도 못할 돈이지만
이 사람들은 100억 내 가지고 언론인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포섭하면은 나중에 대장동이 잘못되더라도 이렇게 우리를 지원군이 있을 것이다. 예. 제가 들은 어떤 정치인 한 사람, 아주 고위직까지 한 사람이 현직 때 돈을 하도 많이 뿌려가지고 예. 그 사람 이야기가 언론에 나오면 이틀을 못 간대요. 전부 다 언론인들이 돈을 받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없었던 일로 그런 식의 어떤 교훈을 가지고 아 이게 신학님과 김만배의 어떤 큰 그림이 아니었던가 이 언론재단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그걸로 볼 때 이 대장동 사건은 희대의 아마 부패 사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김만배도 이 사건이 나기 전에 남욱이라든가 정영화 같아 내가 기자들을 잘 구워 삶고 있다. 네. 그러면서 이거 터지면 게이트로 비화돼. 네. 그런 얘기를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 말씀하신 대로 이 대장동 사건이 비리가 많다는 걸 잘 알고 잘 있고 알죠. 척해라는 거. 본인이 제일 잘 알죠. 그러니까 언론인들을 전에는 많이, 예. 각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언론인들도 한 7, 8명 걸려갖고 퇴출됐지 않습니까? 예, 언론사를 떠났어요. 예. 그러려고 보니까 피곤하니까 그러니까. 신앙님이 딱 하나 또 언론재단 만들어서 거기에 언론인 위원장까지 했으니까 이사장 앉혀갖고 네가 그걸 언론들을 잘 좀 주물러라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고 그렇죠. 또 하나는 언론재단을 이렇게 탁 만들어서 언론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면은 이재명 방탄이라든가 대통령 그럼요. 되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. 뭐 이런 생각도 그렇죠. 했을 거 아니에요. 예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 대장동에서 왜 대장동이 뭐 전부 다 합쳐서 백연동이니 합쳐서지만 그 천문학적인 금액을 조성한 게 결국은 앞으로 더 확인해야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지 않는가. 그렇다고 봐야죠. 그 중에 일부 100억이 뭐 가지는 않은 걸로 보이는데 예. 실제로는 실행은 못된 걸로 실행은 안 됐죠. 예, 보이는데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 뭐 김만배가 친누나와 그 거짓말 할 리는 없고요. 그렇죠. 이런 걸 보면은 그 참 지금 여론 조작 사건도 이것도 여론 조작 사건 관련됐지만은 여론 조작 사건 그다음 대장동 사건 이런 게 한 나라의 그 권력을 뺏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좀 치밀하게 하는지 그런 좀 우리나라가 아직도 선진국인가 이런 아직도 후진국 정치 후진국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결국은 뭐 대선이라든가 이런 때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뭐 음모라든가 있죠. 술수가 없을 수는 없는데 이거는 너무 커요.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큰 재미를 봤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김대엽 병역비리 사건 그게 아주 노무현 대통령 만드는데 큰 재미 봤죠. 아마 1, 2등을 차지할 정도의 저는 큰 1등인 것 같습니다. 그래도 1등은 저 수도 서울 옮긴다는 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 보면 선거 때만 될 때마다 늘 이런 식의 어떤 정치 공작들이 있어 왔는데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번에 지금 강백신 반부패 일부장이 이 팀장이 돼갖고 수사를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? 여론 공작 사건도 이번에 뿌리를 뽑아버려요. 그래야지 내년 총선에도 그런 생각 자체를 못 오도록 이번에 아주 그냥 확실히 작사를 내버려야 한다니까요. 근데 저는요,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걸 뿌리 뽑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. 특히 SNS가 발달한 그렇죠. 직접 네. 그래서 불가능하고 다만 한 가지 필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력, 예. 어떤 그 프로파간다나 거짓말이 아까 안민석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휩쓸리지 않는 게 필요한다는 게 그 실증이 뭐냐면은 오스트리아 네. 진짜 선진국이고 선진국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? 나라는 작지만은 근데 거기에 몇 년 전에 그 30대에 불과한 예. 여당 당수가 있죠. 예. 또 선거에 써먹기 위해서 여론 조작을 했다니까요. 맞아요. 그게 예. 언론에도 보도가 됐잖아요. 저는 외국 잡지를 보고 알았는데 예. 우리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습니다. 그랬습니까? 저는 우리 예. 언론은 잘 안 보니까 잘 몰랐는데 그 정도로 예. 이게 집요해요. 예, 어떤 집요. 권력을 향한 어떤 인간의 욕망이 그래서 이런 게 없을 수는 없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좀 선진국이 되려면 올바른 판단이 하는데 뭐 미국도 뭐 트럼프가 이렇게 사기치는 거에 대해서 예. 많은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. 예. 다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정신을 갖다 똑바로 차리고 어떤 이런 가짜 음모 이런 데 안 넘어가야 되는데 뭐 민주주의라는 게 좀 불가피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게 좀 안타깝고 예. 좀 그게 사실은 있죠.
우리나라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수학을 못해서 그래요. 우리나라 수포자가 많고 그래서 그래. 이게 수학이 있죠. 저 네. 법조인들도 수학 잘하는 사람이 판사 검사 잘합니다. 왜냐하면 논리력이 뛰어나거든요. 아, 그렇죠. 수학을 잘하는 논리력이. 그 재판이라든가 수사에서 논리력이 참 중요하거든요. 근데 논리력으로 딱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게 많아요.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은. 근데 우리 국민들이 수학을 싫어하다 보니까 논리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약해졌어요. 그래서 지금이라도 농담입니다. 수학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은 이런 그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. 예. 우리 국민들이 좀 이런 예, 좀 거짓 예. 정치 공작 넘어가지 말자는 거죠. 여기에 대해서 좀 각별한 관심과 경각심을 좀 가져주시라는 말씀으로 예. 이해를 하겠습니다. 네, 시청자 여러분,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